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여상원 변호사님 모시고 자고 나면 새로운 비리가 터져나오는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 소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말씀드린 대로 좀 언론에서 매일 대장동 비리가 보도되고 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비리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뭐 고구마 줄기 예. 끌려 나오듯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덩치가 큰 비리 덩어리다 보니까 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예. 감추는 사람들은 다 감춰버렸으니까 예. 언론이라는 게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조금 찾아내는데 결국은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귀도 나오고 무슨 요 다리 뒤쪽도 나오고 하다 보면 전체의 코끼리가 예, 한 마리가 이제 한 마리가 완성이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대장동 비리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다 보니까 뭐 이재명 측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오리발을 끝까지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만은 여권 내에서는 예. 이거 좀 위험한 것 아닌가. 예. 이러다가 다 공멸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예. 불안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표시로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예.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드디어 부정 평가의 항목에 대장동이 등장했습니다. 아, 그래. 예, 그게 2% 정도. 예. 부정평가가 지금 훨씬 많아요. 예, 그렇죠. 많은데 그 중에서 부동산 문제가 제일 컸는데 사실 대장동 문제도 부동산 문제인데 예, 그렇죠. 이게 워낙 국민들한테 주는 임팩트가 강하다 보니 부동산 문제 30 몇 프로와 별개로 대장동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기 이제 초기니까 2%인데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고구마 줄기 패듯이 꺼내듯이 계속 딸려 나오면은 이게 부동산 그 문제의 실패와 뭐 본래 시너지 효과는 좋은 뜻으로 쓰이는데 나쁜 뜻의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수행 평가가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호감도 있지 않습니까? 대깨문 이런 사람들 그걸로 사실 국정 운영에 그래도 그나마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무너져 버리면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그 지지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 부분에는 대깨문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중도 좀 진보 쪽의 지지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서 버리면은 마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강둑이 조그만 쥐구멍에 무너지듯이 확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여권으로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로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뭐 나중에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마당이거든요. 후보 교체론 얘기를 지금 꺼내고 하고 있는 그건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수사가 뭐 전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유동규하고 김만배 씨를 다음 주 12일인가요? 11일인가 소환하기로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꼬리 자르기 수사가 될 가능성이 지금 검찰청 의 태도로 봐서는 대검의 태도, 검찰총장의 태도로 봐서는 그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는 법적으로 형사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지만 조금 이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이게 외통수라는 거예요.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하여튼 하나는 죽게 돼 있는 수라서 이재명 지사에게 아주 타격을 끼칠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사실 경기지사 성남시장 때 참 일 잘하는 시장, 일 잘하는 지사 깨끗한 지사 뭐 그런 얘기도 본인이 정의 사도인 것처럼 그거는 본인이 했고요. 본인이 그렇게 자화자찬을 했죠.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뭐 좀 도덕적으로는 좀 흠이 있어도 일을 잘한다. 그걸 내세우기 위해서 계속 어떤 치적을 내세우는데 이게 오히려 부메랑이 된 거예요. 대장동 개발 사업만 해도 본인이 처음에는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전부 설계했다. 그렇죠. 치적을 자랑하려고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이렇게요. 그다음 당군 일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주장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게 그 금덩어리인 줄 알고 예. 자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X 덩어리인 거예요, 이게. 똥덩어리죠. 뭐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면. 해도 됩니까? 그래, 이 똥덩어리가 되니까 이게 그걸 주물렀던 손도 완전히 전부 다 묻어버린 거예요, 이게. 예. 제일 처음에 금가루가 묻은 줄 알고 자랑 막 했는데 이게 완전히 변가루가 묻어가지고 예, 악취가 지금 온통 진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사건이 왜 문제냐,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냐 하면은 이 사건은 딱 결론 한마디로 몇천억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 토건 세력, 개발업자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몇천억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관을 이용한 거다. 한마디로. 관이, 지금 이재명 지사는 있죠. 네. 관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지금 국힘 게이트라고 그러듯이 막 성남시의 국힘 쪽 그 의원들이 이게 민간 개발하라고 했다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민간이 우선 계획을 다 짜놓고. 그렇죠. 네. 정영학, 나무, 다 해놨어요. 그런 사람들이 김만배 다 이렇게 틀을 짜놓은 거예요. 틀 짜놓고 예. 이걸 민간이 개발하면 제약이 많아요. 개발 사업에. 예, 그렇죠. 요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끌어들인 거예요. 사실은. 네. 이걸 예, 맞아요. 이재명 지사는 거꾸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당했다는 이야기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한 대로 유동규, 네. 그다음 김만배, 그다음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다 벌써 위례에 삼은 모이고 다 치르고 예, 본고사 여기 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금 해 먹었죠. 이제 한 150억 이렇게 하면 정도. 되겠구나. 예. 이제 푼돈 한 만치 보고 그다음 대장동 이거 그것도 푼돈이 아닙니다. 150억이. 예, 아니 대장동에 비해서 그렇죠. 예, 그 푼돈 해가 모이고 다 쳐보니까 이거 되더라. 이래서 계획을 짜놓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들 사업에 이용해 먹은 사람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의 지금까지의 방어 논리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죠. 무너져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에서 지금 계속 이재명 지사가 무슨 그 방어 변명하면은 그걸 그 진보 언론 내지 친여 언론에서 받아 적어 가지고 마치 이재명은 이런 도 없고 곽상도가 아들이 50억 받은 거 그런 걸 부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구조가 어떤 거냐를 갖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라면은 이거는 이재명 지사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제가 그 이번에 어떤 그 이런 개발 사업 전문을 한 사람하고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 물어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 네, 한 주죠. 예, 그걸 왜 했냐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공공기관이 50 과반수 맞잖아. 1주니까 플러스 1이니까 예, 51, 그렇죠. 뭐 51이면 1이고. 50 플러스 1로. 1주. 예. 하면은 강제 수용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 예.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하니까. 예.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민간업자가 하려니까 자기들은 강제 수용권이 없잖아요. 예. 민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탁 들어오는 순간에 땅은 헐값에 또 안 완전 팔겠다는 헐값. 알박기 하는 사람들, 뭐 알박기가 좋은 건 아니지만 예. 나 그 여기서 우리 대대로 조상 대대로 200년간 살아왔어. 판교 대장동에서. 이런 사람 쫓아낼 때 민간업자는 못 쫓아냅니다. 그렇죠. 이거 공공기관에서 이거 강제 수용한다. 그러니까 주택지구라고 딱 지정하고 강제 수용해버리면은 예. 뭐 신라 시대부터 살아왔더라도 쫓겨나야 돼요. 예,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이 유동규 비롯한 이 사람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용해 먹은 거다. 예. 그다음 이걸 딱 보면요, 이 수익이 아까 그 위례 신도시 이야기 150억 이야기 하셨잖아요. 우리가 한 150억 정도 생겼다면 크게 그렇죠. 시비를 걸 수 없을 거예요. 한 청가구 거기서도 지었으니까 예. 뭐 그렇게 뭐 좀 챙겨 먹을 수 뭐 있겠다. 우리나라 이게 떡 만지면 떡고물 묻는다는 식으로. 예. 그러니까 또 이게 우리나라는 개발업자들이 관하고 손잡지 않으면은 개발이 안 되는 지금 우리 아주 안 좋은 아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토건 세력과의 토건 세력과 국힘과의 어떤 합작이라는 취지로 말하잖아요. 네. 그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익을 얻는 거는 조금 부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뭐 그까지 이 대선 전국에 끌고 나올 이유는 없는데
이거는 5천억. 지금 5천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 네. 그거 없어가 하면 2천 몇백억을 더 지금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만도 지금 민변이라든가 네, 이번에 참여연대에서 고발했죠. 네, 고발한 거 2,700억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네, 2,700억 이번에 고발한 내용은 뭐 그쪽에서 2,699억이라는데 2,700억 있죠. 1억이 있으면 안 되나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수용한 땅을 또 싸게 받았어요. 거의 1조 5천억 정도가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아무리 토건 세력이 간이 배 밖에 나왔더라도 예.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거는 관에 도움이 없으면 아예 불가능한 액수의 돈입니다. 관에 도움이 없으면. 그러니까 참여연대 민변에서도 공공의 탈을 쓰고 민간 이익을 탈취한 그런 그러니까요. 사건이라고 딱 그러니까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 관에 개입이 없으면 이 천문학적인 돈, 네? 이걸 할 수 없다면 이건 관에서는 알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지, 그건 당연히. 예. 그럼 관에서 알았다는 거는 성남시의 주택국장이 알았다는 걸로 우리가 끝이겠습니까? 아마 주택국장 혼자서 이걸 이렇게 했다면은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 모르게 이건 뭐 언제 날아갔을지 모를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지만 예. 이게 중앙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한 일이었다.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왜 우리 지금 주택 모자라 가지고 막 주택지구 막 지정해 가지고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정한 신도시 거. 짓는 것들은 네. 다 전부 LH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LH공사도 사고가 터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에요, 이거는. 만약 국토교통부가 했다면.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개발공사는 결국은 이재명 시장이 개입된 거다.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이걸 갖다가 알면서 했으면은 배임이고, 예? 예. 배임도 이거는 뭐 천문학적인 숫자의 배임이라서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처벌받는 식으로 하면 징역이 얼마나 올지 모를 정도의 배임인 뭐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예. 그다음 그때 성남시장 하면서 뭐 해외 여행 댕기고 해서 잘 몰랐다. 이러면 이거는 진짜 무책임한 시장에 국정을 맡기면 안 되죠. 근데 모를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법에 규정이 돼야 있는데. 그러니까 법에. 본인이 하도 그 지금 이런 한 푼 취득한 게 없고 예. 본인이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외통수라는 거 이게 예. 예, 몰라도 문제고 알면 더 문제고 예, 그래요. 그리고 그 금액의 액수로 볼 때 제가 그랬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감독하는 성남시청의 공무원 뇌물용이라고 합시다. 뇌물이면 제가 한 100매덕이면 아마 충분할 거예요.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들 감대기가 그렇게 큽니까? 한 1,000만 원, 2천만 원만 줘도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자기도 다치니까. 예. 그런데 이거 5천억이라는 거는 다른 용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른 용도는 지금 제가 수사가 안 되고 이런 마당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더 큰 그림이 있다. 예. 예, 이거는 어떤 특정인을 위한 큰 그림이 있다. 예. 이 돈이 조성된 경위는 예. 그렇다면 이 돈이 있죠. 그 특정인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쓸 때까지 다이렉트로 그냥 직접은 교부가 안 된다고요. 그 돈이.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보면 뭐 유원홀딩스라든가 그다음 박영수 특검의 그 친척 중에 용역회사인가 시행회사인가 있어요. 그 양반한테 100억이 갔다는 지금 그 소식도 소문도 있잖아요. 그건 뭐 사실인 네, 것 사실이라고 같아요. 하면은- 이모 씨라고. 예. 그런데 폭언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 우리가 지금 알기에 그 이재명 시장 때 성남의 국제파인가요? 국제시장파. 국제마피아파. 국제시장파. 예. 국제 마피아. 아, 그게 이제 마피아라고는 자기들이 안 클 거고. 그렇게- 그런데 그분들하고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폭 연루설 예, 계속 그게 연루설이 나오는 있었는데 만일 그게 조폭 연루설이 지금 뭐 확인은 안 되지만 맞다면 거예요. 지난번에 장기표 예. 위원장이 공개한 게 그거 아닙니까? 성남시장실에 들어가서 책상 위에다 그래 발떡 다리 올리고 있는 거. 그게 이제 그쪽에 그러니까 뭐 조폭 이론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재명 지사는 워낙 깨끗한 사람이니까 설마 그랬겠냐고 우리가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예. 이 조폭들이 있죠. 이 예전에는 좀 무식해가지고 그냥 사람 패고 뺏고 이런 걸로 이제 돈을 벌고 시장에서 자리세 뜯고 한 건데 칼취하는 행위를. 지금은 이제 조폭도 많이 현대화가 돼가지고 아, 회장님. 거의 사업체를 다 차립니다. 예, 그럼요. 뭐 제일 많은 게 철거업체, 예. 그다음
경비 용역 업체, 그다음 그 외에도 무슨 투자 업체 해가지고 사채꾼들하고 또 이 조폭들하고 연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사채를 빌리는 사람들이 대체로 아주 변제 자력이 없는 사람들이 사채를 빌리잖아요. 안 갚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 이걸 작정을 하고 갖다가 빌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채업자가 이게 미쳤다고 그런 사람 돈 빌려줍니까? 빌려줄 때는 이게 나중에 안 갚았을 때 조폭이 데리고 가가지고 저 산에 묻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폭들이 연관된 사람들이 돈을 만지는, 그러니까 검은 돈, 이 세탁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령업체, 그다음 뭐 유령법인 많이 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천억이 지금 이제 그 검찰에서 이게 사실은 이미 늦었는데, 예? 처음부터 이 압수수색, 성남시청 압수수색, 이 전반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해가지고 딱 통장, 그다음 거래원장, 전표 이런 걸 전부 했으면은 이게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래도 알 수는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늦어. 이게 FIU 금융정보원에서 온 게 5개월 전에 왔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돈이 이재명 지사가 긴지 아닌지 몰라도 아까 제가 특정인 누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돈을 쓸 때는 5, 6군데를 거쳐서 오거든요. 그렇겠죠. 세탁이 완전히 됐어요. 그게. 세탁을 해가지고 오는. 예. 그래서 아주 합법적인 돈으로 가장돼서 이 돈이 쓰이는 거예요. 그 돈이 쓰이는 데는 역시 어두운 검은 돈이다. 예. 검은 돈이 우리나라에 많이 쓰는 데가 어딥니까? 도박, 마약, 그다음 좀 나은 거는 선거. 왜냐하면 선거에서 고 교수님은 뭐 정치부 기자에서 잘 아시지만 이게 자원봉사자들 하나도 자원봉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 용돈 하루 그냥 일당 받고 하지. 말만 자원봉사지. 그러니까 선거에는 그런 음성적인 돈이 많이 천문학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 몸통이 누군지 밝혀지면은 결국은 이 돈이 결국 어떻게 쓰인지 알게 될 것이고, 이게 드러날 경우에 이거는 그 몸통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 윤석열 총장, 윤석열 후보나 네.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몸통이 바로 이재명이다. 당신은 배임의 공범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돈의 출처, 돈이 어디로 최종 목적지, 종착지가 어디냐,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지금 나온 것들을 보면은, 하나는 이미 유동규가 김만배한테 내 몫을 달라. 그랬죠. 25%. 그게 700억 아닙니까? 700억. 그게 지금 본인 혼자 다 먹었겠는데. 아이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천화 동인회. 1호. 이게 이제 1,208억 원을 냈습니다. 이익을. 1억 464만 원. 1000배네 거의. 예. 그러면 이 1,208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김만배도 이건 내가 실소유주 아니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다 안다. 그게 이제 녹취록에 나오죠. 그러면 이 돈이 무슨 돈이냐? 이게 말하자면 정치 자금의 저수지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키죠 이번에. 네, 김만배가 이야기한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정치 자금은 내가 대야 한다. 정치 자금은. 그래가지고 정치 자금으로 지금 실탄설로 나온 게 녹취록에 350억이에요. 350억. 나는 350억이라든가 정치 자금을 대하니까 나머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당신들 정행학 뭐 이렇게 남욱 당신들이 부담하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 자금을 그건 누구한테 갖다 주겠습니까? 권순일한테 정치 자금을 갖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정치 자금이 나간 게 지난해 총선 때 4.15 총선을 전후해서 돈이 많이 뿌려졌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때 되면은 이재명 지사로서는 내년 대선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 세를 키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아주 우리 잘 지냅시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세력을 공천을 주든가 돈을 주든가 이것뿐이 없는데, 그때 뭐 그 국회의원 선거에 1,000만 원 내려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그 무렵에 뭐 지금 현금으로 사라진 것만도 한 83억이 행방불명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총선 자금으로 그렇죠. 올라갔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그 회사에서 빌린 돈 자기가 473억 빌렸죠. 그것도 지금 행방불명이에요. 근데 고 교수님 말씀에 조금 이의가 있는 게 지금은 마치 1호, 2호 천화동인 이 사람들이 정치 자금을 주는 것처럼 돼 있는데 아니 김만배가 이렇게 이제 녹취록에 이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는데 마치 거기에 대표가 쭉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으로 어떤 정치 자금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실제 몸통의 돈이다 이거죠.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 몸통이 돈을 필요할 때 자기 이름을 꺼내 가지고 주는 사람이 아닐까. 이게 그 1호에서 7호 중에서 1호 네. 요게 실질적인 정치 자금으로 지금 버는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나머지들 또 뭐 소유가 예. 있지만 여기는 또 관여한 사람이 예, 많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나눠 먹는 거고 요 1호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1호는 완전 화천 대유건데 김만배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208억 이 정도면은 지금 대선을 치를 수가 있는 자금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예. 김만배가 지금 녹취록에 1호 자금은 내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게 저는 더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이 결국은 권순일을 8번 방문한 김만배의 행동에서 나온다. 아, 예. 왜냐하면은요, 김만배가 그 지금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인터뷰 한 번 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의 사건을 가지고 유무죄 사건 진짜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네. 이걸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권순일 대법관 못 만나잖아요. 변호인도 못 만나고. 근데 모르죠. 살짝 또 뭐 그건 비밀리에 만났을지 우리가 알 모든 걸 수는 없지만 갖다 이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봐서는 만나기는 어려운 그런데 거죠. 김만배가 있죠. 8번을 찾아가서 권순일 대법관을 만났다면 이거는 완전히 이재명 지사의 어떤 하수인 내지 메신저죠. 집사가 되는 거예요. 집사가. 메신저. 예, 예. 내가 지금 이런 사건인데 이건 근곤일척의 큰 사건이다. 네가 가서 만나 해결해라. 해결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뭐 말 전해주라는 거겠죠. 그렇다면은요. 그 이재명 지사와 김만배 씨의 관계가 그런 정도라면 내가 가라면 가고 권순일 만나면 만나고 이런 정도라면은 이건 1호는 김만배께 아니란 게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내는 것은 이재명이도 다 알았을 것이고 대신에 일부 뭐 2호에서 7호까지는 각자 알아서 먹고 또 먹고, 김만배도 5천만 원 투자해갖고 577억을 먹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1208억의 소유주가 누구냐? 또 하나는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만난 것은 김만배하고 권순일하고 무슨 재판거래 한 게 아니고 권순일은 단지 메신저 역할만 한 거고 실질적으로 재판거래는 그러니까 김만배가 메신저 역할만 한 거고 실질적으로 재판거래를 했다 한다면은 네. 권순일하고 이재명이가 그렇죠. 한 것이죠. 예. 아니 김만배가 그 당시에 권순일 대법관한테 무슨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오로지 만난 거는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권순일 이재명 이렇게 쫙 4명을 갖다 합치면은 공통점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만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머리 밖으로 이발소 갔다는데.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제가 대법원에 2년 김만배는 8번 그냥 가끔 띄엄띄엄 찾아갔지만 저는 2년 동안 매일 출근했던데도 해도 대법원 이발소가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발소도 대법관 전용이기 때문에 예. 그 제 외부인은 이용도 못 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거짓말 했다는 그러니까. 뭐다 드러난 거죠. 뭐 그런 말 하기 전부터도 예. 뻔한 얘기인데 이 김만배가 그래서 거짓말을 아까 할 거를 해야 하는데 너무한 거죠. 이 대장동 사건에 관해서 저는 참 답답하고 우스운 게 진짜 윤석열 그 후보 말대로 견적이 딱 나오는 사건이고 누가 봐도 지금 아마 대깨문이나 이재명에 대한 뭐 맹목적 지지자 외에는 이 사건이 얼마나 구린 데가 많고 그 악취가 진동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이걸 계속 변명하고 또 그 변명을 믿고 이재명 지사를 지금도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지지해주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윤평준 교수도 예. 칼럼을 썼지만 지금 이 대장동 사건에 관해서
이 모든 우리 국민들이 그냥 사건 그 자체로 그 비리 그 자체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재명이는 완전히 자기가 아니다. 오히려 덮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덮어 씌우고 있죠. 게이트고 기득권 세력들하고 토건 세력들이 야합해갖고 정치인하고 해먹은 거다. 이렇게 씌우고 들어가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국민의힘 지지층 또 윤석열 지지층이다 하면서 이걸 진영 논리로 몰고 네, 가버리는 그렇죠. 이렇게 환치시켜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도덕적 규범이라든가 가치 체계가 개입할 여지가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오히려 윤석열을 능가할 네. 정도 그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본인 지지율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지지율이 지금 40%를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 지지율이 지금 그대로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지율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지금 그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종교적 신념에 가깝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이 개발이라는 거, 토지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알기만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으면은 이게 어떤 건지를 관과 민이 이 유착돼 가지고 한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애써서 눈을 감고 이게 그 이재명 지사 말대로 이걸 갖다가 토건 세력이 그러니까 지금 토건 세력이 유동규하고 말하자면 김만배 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토건 세력이지. 그리고 누가 토건 세력이에요? 이 인허가는 시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 시장이 그렇군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 그 성남시 의원들이 아무리 막 악을 써도 닥터 그거는 소리죠. 이걸 한만에도 이 개발에 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아는 거고요. 이게 지금 있죠.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된 사람이 유동규 있죠. 그 다음 김문기라고 있어요. 예. 개발 사업 1팀장 했던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뭐냐 하면 전에 한국 리모델링 협회 제도 개선이 수석 간사. 예. 그 다음 유한기라고 있어요. 개발본부장이. 개발본부장. 예. 김문기의 직속 상관이고 이 사람이 이제 유동규는 U1. 예. 그 다음 유한기는 U2. 그 정도로 실세였거든요. 실세였고. 이 사람도 바로 이 비싼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2009년에 이 재개발 재건축에 관해서 어떤 세미나에서 유동규 그다음 유한기 유동규 이지사 유동규 김문기가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인연이 있었고 그다음 성남시장 된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유착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런 개발 사업에 완전히 그 귀신들이 귀신같이 아는 사람들이 이재명 시장과 이 시장으로 취임한 것을 기화로 예. 그다음 이재명 시장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성남시 그다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예.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먹은 거지 딴 건 아무것도 아닌데 예. 이걸 지금도 국힘 게이트라니까 곽상도가 50억 받은 거 우리 동네 그 송파구에 플래카드에 더불어민주당이 걸어놓은 거 곽상도 아들 50억 걸어놨더라고요. 걸어놨어요. 근데 그 5천억을 벌어가지고 50억을 준 사람은 이야기도 안 하고 그 푼돈을 하기에는 좀 욕먹을라. 50억이면 큰 돈은 큰 돈이죠. 그거 받은 것만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이거 볼 때.